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이재명 TV를 함께 진행하게 될 김나나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TV가 어떤 목적이냐, 어떤 의미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 채널 이재명 TV는 이건 뭐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맡게 될 프로는 나나의 이재명은 합니다랍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분을 초대했는데요. 궁금하시죠? 근데 되게 미남이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한국 잠시만요. 성남시 수의사회 회장님 되시고, 네, 성함이 김현우입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하나 씨. 네. 예. 원장님 소개를 원장님께서 직접 해주시겠어요? 예, 저는 성남 서현동에서 동물병원을 하고 있고요. 일반 동물병원하고는 달리 저희는 2차 진료 동물병원이라고 그래서 일반 병원에서 치료하기 어렵거나 뭐 수술이나 중환 환자들을 위주로 의뢰받아서 보는 전문 병원입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성남시에 한 80여 개의 동물병원이 있는데 전체 동물병원을 대표하는 성남시 수의사 회장직을 맡고 있고요. 그다음 과거 한 5년 전에는 제가 10년 정도 동물병원 협회에 관련된 학술위원장 일을 하다가 현재는 한국수의 임상포럼이라는 학술 임상단체를 만들어서 회장직으로 또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특별한 분이 저희 이재명 TV에 함께 해주셨네요. 진짜 감사드립니다. 예, 불러줘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제 경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 하셨죠? 예, 저도 했습니다. 네, 저도 했는데 제가 두 번째 욕심이 나서 두 번째를 걸었습니다. 근데 등록이 안 된다고 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정확하군요. 네. 어떤 분은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계속 해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저도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진짜. 자, 여러분 다 하셨죠? 자, 얼마 남지 않았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민 경선 선거인단 2차 모집 3월 2일 화요일 10시에 마감합니다. 1811-1004번이나 또 1811-1000번. 저는 근데 1811에 1000번이 쉬운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그 번호로 했는데요. 네. 한 1분 정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하는데. 예. 네. 근데 어르신들은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도 1811에 1000번으로 지금 당장 전화 주세요. 네. 오늘은 저희가 수의사협회 이제 선생님이 오셨는데 예. 이제 동물에 대한 이제 그런 이제 안전한 이제 유기견도 반려동물 제가 2014년도에 천안에서 예. 그 반려동물 축제를 1회를 홍보를 예. 했어요. 예. 근데 이제 그때 정말 강아지는 다 본 것 같아요, 거기서. 근데 혹시 그때 오셨나요? 그때는 참석을 하지 못했고요. 네. 저는 작년에 성남에서 반려동물 문화축제가 5월 7일 날 성남 공설운동장에서 했습니다. 그때 이제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행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작년에요? 예. 그러면 이제 그 행사는 어떤 이제 목적 그때 행사의 주 타이틀은 반려동물들도 이제 하나의 가족이다. 네.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그런 주제로 네. 저희가 행사가 개최됐었고요. 당시에 반려동물 여러 가지 뭐 먹거리라든지 즐길거리, 뭐 놀거리 이런 것들도 있었지만 네. 그때 저희가 굉장히 집중적으로 그 행사를 했던 거는 반려동물 식용금지, 그러니까 개고기를 먹지 말자라는 네. 그런 공익 캠페인과 그다음에 반려동물들 이제 유기견들을 이제 입양해서 네. 가족으로 맞이하자는 그런 캠페인을 많이 했습니다. 당시 이재명 그때 현 시장님께서는 네. 키우고 계시는 행복이를 데리고 나와서 네. 그 시민들께 인사하고 소개하셨는데 굉장히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저는 아직 근데 행복이를 보지 못했어요. 그러세요? 네. 네. 성남시청에 가시면은 행복이가
넓게 살고 있는 집이 있거든요. 네. 예, 저희 집보다 크더라고요. 그거는 봤는데 이제 갔더니 훈련 중이라고. 아, 예, 그렇죠. 네. 예. 근데 이제 행복이 같은 경우는 진짜 행복한 거죠. 그렇죠. 정말 행복이는 어떻게 보면은 운이 좋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행복이는 원래 2004년도에 네. 2004년도에 그 한 동물보호단체에서 이제 식용견 농장에서 구조한 애기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시장이 그런 얘기를 들으시고 네. 11월 달에 그 행복이를 순수 이제 입양을 결정하셔서 성남시청의 그 우리 공식 마스코트처럼 네. 현재 활동하고 있고 많은 이제 어린이들과 시민들이 와서 행복이를 보시고 많은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근데 그와 비슷하게 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님께서 이제 진돗개를 선물을 받으셨다고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이쁜 강아지 5마리를 낳았는데 지금 그 아이들을 두고 이제 삼성동으로 가셨다고 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사실 좀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박근혜 그 전 대통령처럼 네. 정말 공적인 부분이 많은 분들이 이제 보는 앞에서 이렇게 그 강아지나 생명들을 쉽게 버릴 수 있다는 거를 보여준다는 거는 정말 옳지 않은 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외국이나 이제 많은 그런 그 대통령들이나 고위직들을 보시면은 뭐 퍼스트 독, 퍼스트 캣 이런 것처럼 퍼스트 레이디처럼 항상 이제 백악관에 사실은 뭐 백악관에 들어간다든지 그런 청와대에 들어간다고 해서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게 아니고 원래 같이 자기가 키우던 반려동물들을 같이 백악관이나 이런 데 가서 그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당연히 퇴임하면은 다시 가정으로 데려가는 게 기본적인 이제 문화이자 에티켓이라고 보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 취임 과정 중에 그 임기 중에서 그 애들을 아마 입양 받으시고 아마 입양이라고 생각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상징성. 예. 그리고 나서 그렇게 좀 매몰차게 그 마당도 있고 키울 수 있는 충분한 공간도 있으면서 그렇게 가셨다는 거는 저희로서는 좀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참 제가 봐도 냉정한 것 같아요. 그런 아이들, 조그만 아이들을 두고 그냥 본인만 이렇게 딱 가셨다는 게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조금 이렇게 많이 악글들이 많이 올라오죠 지금 그 네. 이유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저는 이제 반려동물이나 동물처럼 그런 약자들을 대하는 태도들에서 그 사람들의 인품이나 성격들을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린 나이나 좀 참 그 어렸을 때나 이런 시절에 동물들도 많이 접하고 동물들도 소중한 생명이고 아껴야 된다는 거를 잘 배워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재명 시장님을 이제 정말 이렇게 관심 갖고 이제 지켜봤던 게 믿음이 있는 게 뭐냐면 자신이 한 말은 꼭 이제 지키는 분이시더라고요. 예, 근데 요번에 그렇죠. 이제 8대 공약 중에 이제 동물보호법을 좀 이제 뭐 더 이제 넓히겠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물 보호가 지금 현재 성남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조금 괜찮은 편인가요?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네. 좀 미흡한 편입니다. 서울시나 다른 곳에서 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보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재명 현 시장님이 많은 이제 이쪽을 좀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좀 반대 세력이나 아직은 이쪽에 대해서 공감대를 충분히 얻지 못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좀 일부 있으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반려동물 뭐 놀이터라든지 그다음에 뭐 공원이나 또는 이번에 이제 유기동물 그 보호시설이 시에서 운영하는 유기동물 보호시설이 원래 건립 계획이 다 있었다가 그 부분들이 일부 지역 주민과 일부 이제 성남시 의원의 반대로 무산이 됐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일들은 좀 안타깝죠. 이미 뭐 서울 같은 경우에만 하더라도 반려동물 놀이터가 4곳이나 생기고 예, 이런 반려동물에 관련된 복지나 이런 부분들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성남에는 그 탄천에 그냥 작은 그 반려동물 좀 놀이터라고 할 수 없는 그냥 약간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 작은 운동장이 있는 거 말고는 탄천하고 한 군데 더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탄천반을 따라서 한 4개 정도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도 약간 사실은 시험적으로 좀 운영된 거고 좀 더 넓은 공간에 반려동물들과 사람들이 안심할 수 있게
뛰어놀 수 있는 훨씬 더 큰 공간이 필요한데 네. 또 거기 많은 예산이 사실 드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일부 시민들은 반려동물에 대해서 그렇게 쓰는 게 돈이 아깝다. 네. 다른 데 써야 되지 않냐. 우선순위의 이제 문제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현재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전체 이제 가구의 30% 정도 이르고 네. 많은 부분들이 이제 반려동물들은 사실 사람들에게 무한한 사랑과 그 신뢰를 주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어느 부분에서는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좀 더 돌보고 좀 접근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지금 모란시장 혹시 아시죠? 아, 예. 네, 제가 어렸을 때 모란시장에 갔을 때 거기서 이제 조금 끔찍한 장면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모란시장을 가봤는데 이제 너무 전과는 확 다르더라고요. 예, 얼마 전에 이제 모란시장 환경 개선 협약으로 이 모란시장 개선 사업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수의학과를 다닐 때 네, 이제 학생이었겠죠. 대학생 때 모란시장을 한번 갔었거든요. 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예, 정말 끔찍한 그런 뭐 모습들을 보고서 아, 이게 어떻게 시장에서 이렇게 할 수 있지? 네, 예,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다시는 모란시장을 가지 않게 되더라고요. 모란시장이 뭐 여러 가지 그 전통 시장이고 네, 뭐 개고기 외에도 다른 좋은 먹거리나 또는 네. 좋은 상품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모란시장이라는 거 자체는 뭐 그냥 개고기 그리고 끔찍한 곳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이제 뇌리에 박히게 됐었고요. 아마 그런 건 저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에 계시는 분들 또 외국에서조차도 모란시장은 잘 알더라고요. 개고기 시장이라고. 전통시장 혹시 있는 게, 그러니까 없는 게 없다라고 이제 많이 널리 알려졌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또 이렇게 반대로 보면 그 이제 강아지, 이제 개 시장 그것 때문에 문제였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냄새도 안 나는 것 같던데요? 예전에 비해? 예, 최근에 이제 그 모란시장 그 가축 상인들하고 네. 협약을 통해서 살아있는 개들을 밖에 전시한다든지 그다음 도살하거나 이런 것들을 금지를 하고 앞으로 단계적으로 그분들이 이제 업종 전환을 하는 걸로 성남시와 이제 협약을 맺고 이런 단계가 지금 추진되고 있고요. 그래서 불과 이제 3월 달부터 벌써 환경 개선 협약으로 네. 그런 개 우리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강아지들 도축하기 위한 그 시설이나 장비 이런 것들이 네. 차차 단계적으로 철거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이제 개고기 판매가 모란시장에서 금지된 건 아닙니다. 현재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이라든지 이런 모법, 더 상위법상의 허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개고기 판매를 법적으로 완전히 금지시키기가 쉽지 않은 편이거든요. 그리고 또 기존에 이재명 시장님은 가능하시지 않을까요? 예, 근데 또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또 상위법들이 또 있고 네. 그다음에 그분들이 해왔던 장기적인 또 업도 있는 거라서 네. 이제 생업을 또 끊게 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접근 방법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어쨌든 개고기를 먹는 인구는 점점 줄고 있고 예전보다 이제 그런 개고기 소비라든지 개고기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굉장히 많이 변했잖아요. 젊은 네. 사람들 중에 개고기 먹으시는 분은 거의 없다고 보는데 어차피 그거는 이제 사양 산업인데 그거를 그분들이 계속 유지하는 것보다는 좀 더 새롭게 더 좋은 좋은 사업체로 이제 전환을 하고 그럼 모란시장 자체 이미지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사람들이 더 많이 찾는 네. 그런 좋은 시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전 지금도 모란시장 가면 정말 옛날의 그런 이제 전통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없어진다면 조금 그렇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이제 환경 개선으로 해서 이제 서울처럼 이렇게 조금 상가 형식으로 예.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개고기 외에도 네. 모란시장에서는 다룰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품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통 음식이라든지 전통 상품이나 훨씬 더 우리가 내세우고 자랑할 수 있고 정말 좋은 상품들을 더 많이 놓고 그다음에 그런 환경도 개선된다면은 많은 성남 시민들과 네. 주변에서도 사랑받는 전통시장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장 문제점이 혹시 그러면은 어떤 문제점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모란시장 말씀이신가요? 네. 사실은 개고기를 판매한다는 네. 가장 중심지입니다. 한국에서. 제가 알기로 가장 크다고 해요. 예, 제가 네. 파악하기로는 1년에 지금 모란시장에서 약 8만 마리의 개들이 거래가 됐었거든요. 네. 예, 8만 마리입니다. 8만 마리. 하루에 몇 마리가 거래가 됐을까요? 그 수많은 생명들이 모란시장에서 그렇게 사라져가고
그런 이런 개고기 유통의 이제 중심지로서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개선된다는 게 굉장히 큰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원장님, 근데 여기서 지금 댓글을 남겨주시는데 고래 돌고래 불법으로 잡지 마시라고. 예. 네, 너무 너무 말씀들이 재밌네요. 그렇죠. 저런 이제 사람들의 인식들이 점점 네. 이제 좀 높아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동물원이나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정말 그냥 동물들을 가둬놓고 네. 고통 속에서 있는 동물들을 보는 거를 즐기는 거였다면은 지금은 사실 조금 더 자연적인 생태계에서 동물들이 정말 원래 생활 환경을 그대로 재현해서 하는 거를 본다든지 그런 네. 부분들이 좀 학습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또 어쨌든 그런 동물들을 뭐 인위적인 공간에 가둬놓고 사람들이 관찰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연 환경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기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시장님이라면 가능할까요? 뭐 성남엔 아직 동물원은 없으니까요. 네. 이재명 시장님께서 이번에 이제 보면은 동물보호 8대 공약으로 발표를 하셨어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 생명이다. 그거는 어린 아이들도 다 알고 있는데 저희 어른들이 이제 지키지 못하는 그런 행동이죠. 근데 정말 보면은 이렇게 강아지가 눈빛으로 정말 이렇게 막 불쌍하게 쳐다볼 때가 있어요. 예, 네, 그럴 때 좀 집에 가서 뭐를 가져다가 주고 싶어도 이제 주위 분들이 고양이도 그렇고 밥을 주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길고양이 말씀이시군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참 안타까운 점이 많아요. 근데 이제 이재명 시장님께서 만약에 이번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 생명이다. 그리고 이제 의료보험 혹시 복지법도 이재명 시장님께서 이제 개선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예. 그건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물 의료보험은 저희도 이제 아플 때 네. 병원에 갈 때 어떤 큰 부담을 갖지 않잖아요. 네, 이제 반려동물이 아프게 되면 저도 이제 본업으로 동물병원을 하고 있지만 네. 그 보호자분들이 많은 부담을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래요. 예. 근데 이렇게 보면은 근데 어떻게 보면 저도 솔직히 지금 남동생이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자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게요? 답글 올려주세요.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게요? 제가 뭐라 그랬게요? 남동생한테. 적금 하나 깨라고. 아니요. 아니요. 접근 하나 깨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랬어요. 남동생한테 차라리 나를 키워. 그랬어요, 제가. 왜냐면 그 부담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동물병원의 예방 접종이랑 이제 뭐 이런 간식거리 하며 그다음에 어디 아프면 이렇게 다녀야 되는 이제 그런 게 조금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조금 이제 이게 우리나라랑 외국 상황하고 좀 많이 다른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국민 건강보험이 굉장히 잘 돼 있고 네. 전 국민이 다 의료보험비를 또 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매달 사실은 아프지 않더라도 항상 의료보험비를 내고 있고 네. 그런 부분이 공적보험이 워낙 커버가 잘 돼서 병원을 간다든지 약국에서 약을 먹거나 했을 때 본인의 부담금들이 거의 대부분 한 10% 정도 내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일반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시면은 뭐 사실 10,000원이나 20,000원 정도 내에서 네. 진료를 받으시는데 그거는 사실은 10만 원, 20만 원 정도가 이미 내진 겁니다. 그걸 이제 그런 이제 국민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반려동물 쪽에서는 이제 그런 전체적으로 동물 공적 보험을 도입하기에는 쉽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왜냐하면 외국도 그렇게 하고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거는 모든 동물 키우는 사람들이 다 등록이 돼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동물이 아프지 않더라도 그거를 또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그런 법적 구속력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공적 보험이 만들어지긴 좀 어렵지만 네. 이제 사적 보험, 사보험이죠. 우리도 실비보험이라든지 뭐 생명보험이라든지 이런 걸 드는 것처럼 그런 사적 보험은 좀 만들어 활성화될 필요가 있고 외국도 이제 사적 보험들은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국민건강보험처럼 이제 애견도 그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이재명 시장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항상 이렇게 지키시잖아요. 근데 또 행복이도 보면은 딱 저는 보이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건강보험 제도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한 4, 5년 전에 네. 보험 상품 개발하는데 참여를 해서 TF팀에 참여를 해서 같이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좀 이제 난제들이 있습니다. 이걸 해결하려면은 첫 번째 문제가 이제 등록제 문제고요. 사람들은 누구나 이제 주민등록증이 있고 네. 그다음에 주민등록번호를 통해서 누가 누군지를 알잖아요. 그다음에 예전에 잠시만요. 예전에 혹시 그 칩을 그 강아지한테 이렇게 심는다고 그런 예. 게 있지 않았나요? 지금 이미 법적으로는 그 동물 등록제가 도입돼 있어서 네. 강아지들은 의무적으로 그 등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등록 방식이 마이크로칩을 삽입하는 방식과 그다음 네. 목걸이를 그냥 장착하는 방식 이렇게 좀 네.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칩을 삽입한 경우는 사실은 반영구적으로 이제 네. 그 등록 번호를 갖게 되는데 네. 이제 목걸이를 장착하는 경우는 사실 목걸이는 누구한테나 이렇게 씌워주면은 걔가 A라는 애가 다시 또 A가 되고 그쵸. 예, 계속 바뀔 수 있잖아요. 네. 뭐 품종에 따라서 거의 다 애들이 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보험을 들었을 때 한 마리로 보험을 들고 여러 마리가 보험 혜택을 받는 그런 이제 모럴 해저드라고 하죠. 그런 이제 문제들이 발생할 위험성들이 상당히 높고요. 아니면은 이제 애견들도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주민등록증이 나온다면 못 속이지 않을까요? 근데 미용을 해보면은 거의 다 네. 비슷합니다. 보호자들 빼고는 비슷하게 네. 생긴 애들은 알아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사실 동물병원에서조차도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만약에 비슷한 애들이 왔을 때 보호자가 이제 걔가 맞다. 근데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마이크로칩이라든지 정말 그런 인식 수단이 없으면은 보호자 말을 믿어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미용을 해서 좀 바뀌었다든지 이렇게 말씀하신다면은 그래서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게 그 어느 개가 어느 동물이 어느 동물인지 이걸 다 정확하게 이제 인식할 수 있는 인식 수단인데요. 사실 마이크로칩을 제외하고는 현실적으로는 그런 뭐 생체 인식, 바이오 인식이라고 그러죠. 사람들은 뭐 홍채라든지 뭐 지문이나 이런 거 가지고 인식하기도 하는데 동물에서 그런 인식 수단들이 아직은 발달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현실적으로는 가장 빨리 도입할 수 있는 거는 마이크로칩이 맞습니다. 근데 안타깝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처음에 이제 동물 등록제를 도입할 때 네. 마이크로칩이 아무래도 좀 침수적인 행위가 되고 네. 아이들이 좀 아플 수도 있고 일부는 이제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있어서 일부 보호단체에서 그 마이크로칩 시술만 하는 걸 극력히 반대해서 마이크로칩 시술 외에도 목걸이라든지 다른 걸 이제 허용하게 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물 등록제가 좀 실효성이 좀 많이 떨어지게 됐죠.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동물 등록제는 고양이까지 확대가 되고 마이크로칩으로 단일화하기로 정부에서는 일단 그 안을 가지고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아직 네. 그게 이제 이제 말로만 했던 거지 아직은 이제 지켜지지 않는 그게 아직은 부분이죠. 이제 정확히 몇 년도부터 마이크로칩으로 단일화한다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되진 않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인프라나 이런 게 완전히 갖춰져야지 사실은 보험이라든지 애견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질 수 있는 토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과거에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데 찾아보시면 마이크로칩을 했을 때 애들이 뭐 발작을 한다든지 뭐 마이크로칩이 딴 데 가서 무슨 병을 일으켰더라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좀 위험부여서 많이 다니는데요. 사실은 마이크로칩은 그 반려동물이 굉장히 선진화되어 있는 영국에서도 20년 전부터 시술하고 있는 방식들이고요. 사실 영국에서도 수년간 마이크로칩에 대한 부작용들을 조사했을 때 거의 무해하다. 위해성이 거의 없고 그 다음에 반려동물을 잊어버렸을 때 찾을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수단이다라는 게 밝혀져서 영국 수의사 협회에서는 마이크로칩 시술을 100% 권장하고 있고요. 일부 이제 뭐 마이크로칩을 시술했을 때 그 부위에 뭐 종양이 생긴다든지 이런 좀 유언 비어들이 있는데 사실상 그거는 이제 실험 동물에서 종양을 만들기 위한 쥐라든지 조그만 동물에서 마이크로칩을 넣게 되면은 그거는 다 종양화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강아지들처럼 큰 동물에서 마이크로칩은 굉장히 작은 이제 이물질이고 들어갔을 때 문제를 안 일으키도록 다 바이오 코팅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주를 방지하는 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예전에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사람들은 그 뜻을 이제 절개를 해서 이제 그 예. 칩을 넣고 다시 이제 꼬맨다고 들었어요. 그렇진 않고요. 이제 마이크로칩은 이제 주사기 같은 기구를 통해서 넣게 되어 있는데요. 칩 크기는 이제 쌀알 정도 크기고요. 그래서 마이크로칩이 어떤 안에 전기 장치나 뭘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자장을 일으키는 장비를 갖다 대면은 거기서 고유의 번호를 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마이크로칩에서 고유의 번호를 가지고 개체를 인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주민등록 번호처럼 강아지가 고유의 번호를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주의하실 거는 그 고유 번호에는 사실은 개인 정보가 들어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보호자의 전화번호라든지 네. 보호자 이름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 고유 번호에 맞춰서 인터넷이나 정보의 시스템에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호자분들이 마이크로칩 시술을 하셨으면은 반드시 그거를 이제 동물 등록제 시스템에 들어가서 동물 등록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보호자가 바뀐다든지 네. 예, 그럴 때는 그 보호자를 또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 절차들을 해주셔야지만 사람들 주민등록 관리하는 것처럼 네. 반려동물들이나 우리 동물들도 정확하게 개체 관리가 되겠죠. 근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오늘 반려동물 이제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오해를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사람이 우선이지 뭐 개가 우선이냐 이제 이런 말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쵸. 예,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강아지도 생명이라고 생각해요. 예. 맞죠? 당연하죠. 예, 살아 움직이는 거는 다 생명이 있고요. 뭐 강아지뿐만 아니고 우리가 사실 생각해야 되는 것들은 모든 움직이는 숨 쉬고 움직이고 사실 식물도 생명체라고 봐야 될 텐데 그 중에서 이제 반려동물이나 강아지, 개 우리가 사람과 굉장히 친하게 지근하는 반려동물은 더 사람과 굉장히 인접해 있고 또 사람들에게 무한한 이제 그 사랑과 네. 무한한 신뢰를 주는 동물들이기 때문에 더 우리가 보호해줘야 되는 동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근데 그 이재명 시장님께서 이제 그 계시는 곳에 성남은 유기동물 보호시설이 지자체에 지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안타깝지만 아직 아닙니다. 원래 이제 계획대로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올해 이제 말부터 그렇게 전환이 됐어야 되는데 네. 사실 그 부지까지 다 확보한 상태에서 네. 보호시설이 그 일부 이제 주민분들의 반대랑 네. 그다음 일부 시의원의 반대로 인해서 무산돼 버렸거든요. 예산까지 다 확보되고 부지까지 확보되고 모든 게 도면까지 나왔는데도 이게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안타깝고요. 네. 현재 이제 유기동물 보호시설은 이제 위탁 관리 업체를 선정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과거에는 저희가 성남시 수의사에서 이런 동물 보호 시설을 각 동물병원이 나눠서 네. 분담해서 하는 형식으로도 운영이 됐었고요. 현재는 이제 성남에 있는 모 동물병원에서 그 유기동물 보호시설을 현재 전체를 다 총괄해서 맡아서 하고 계십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 개인 병원에서 그 실내 공간에서 유기동물들을 관리하다 보니까 네.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무리 이제 신경을 쓰시더라도 소음이나 민원 문제, 그다음에 반려동물들이 충분한 이제 그 환경을 이제 안락한 환경을 제공하기에는 좀 미흡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것들은 뭐 또 수익성이 될 수도 없는 사업이고요. 네. 굉장히 그래서 시에서 운영되는 동물 보호 시설이 네. 잘 건립되고 잘 운영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현재 유기동물 보호시설은 이제 어떤 이제 곳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유기동물 보호시설이 단순히 보호시설로만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유기동물 보호시설을 너무 잘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저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쉽게 버릴 수도 있다. 아, 예, 그렇죠. 그쵸. 마치 네. 이제 이게 노인 요양소가 너무 좋은데 공짜 요양소가 있다면은 그런 분들도 있을 수도 있겠죠. 노인분들을 버린다든지. 네, 그런 것처럼 유기동물 보호시설이 너무 잘 돼 있고 네. 너무 잘 운영된다 하더라도 가장 문제는 버리는 거를 예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기동물 보호시설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다시 이제 이런 유기동물들을 다시 재입양하는 네. 예, 그런 선순환 시스템하고 그다음에 유기동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네. 그 어려서부터 이제 동물에 대한 사랑과 그다음에 반려동물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네. 대한 보호자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그런 문화센터나 교육시설들이 반드시 같이 추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남시는 현재 그게 되어 있나요? 이제 이번에 이제 유기동물 보호시설이 시립으로 할 때 네. 그런 교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다 같이 계획이 돼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죠. 보호시설이면 그냥 보호시설만 하지 그쵸. 왜 교육시설이나 뭐 그런 입양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냐. 네. 사실 이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지저분한 개들을 잡아서 그냥 없애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네. 단편적으로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런 이제 보호시설들이 정확히 잘 만들어져서 네.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하고요. 네. 예. 그 동물농장을 통해서 제가 이제 시청을 했는데 민간이 운영하는 동물보호 시설에서는
안락사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근데 동물보호 시설에 들어가는 유기동물들 보호기간이 혹시 어느 정도 되나요? 사실 이제 법적으로는 10일간 네, 열흘간 네. 이제 공고를 하고 열흘 안에 이제 찾아가지 않으면은 네. 그 소유권이 이제 아직 무명의 소유권이겠죠 처음에는. 네. 근데 소유권이 이제 시로 이관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네. 그 반려동물들을 뭐 사실은 안락사를 할 수도 있고 네. 이제 입양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그 사설 보호소는 동물병원이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하시고 저희가 그런 동물 그 입양할 수 있는 찾을 수 있는 사이트가 따로 있습니다. animal.go.kr이라고 하는. 그래서 거기가 전국에 있는 보호소에 보호시설 다 모든 강아지나 네. 고양이들이 다 그쪽에 나와 있고 입양이 네. 가능한지 이런 부분 정보를 얻으실 수 있거든요. 아, 저도 근데 예. 그건 오늘 들었어요. 왜냐면 이제 제가 이제 아침에 이제 그 샵에 가서 이제 디자이너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자기네 그 어머님네 강아지가 돌아가셨대요. 예. 시청에 연락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시청에 왜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거기 무슨 카라라고 뭔가 카라 혹시 아시나요? 예, 카라라는 단체. 예, 거기서 이제 입양을 할 수 있게끔 시청에서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꼭 그거 하러 가신다고 예.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혹시 지금 모란시장 협약이 이루어진 후에 부산의 구포시장에서도 그런 시설을 없애고자 지금 하신다고 하는데 그거는 지금 진행이 됐나요? 제 지역구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럼 이제 성남 다음에 모란 다음에 그 부산에 사실은 이제 있는 뭐 부산에 있는 구포시장이나 네, 그런 가보셨나요? 가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런 곳 외에도 여러 군데 이제 좀 약간 네. 중심이 되는 곳들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네.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런 유통이 되는 중간 그 시장들도 없어져야 되지만 네. 또 그 개 농장들 제가 저번에 한번 동물농장에서 한번 보였잖아요. 뉴스를 봤어요. 근데 그 강아지가 주인도 없이 뼈만 그 시체만 남도록 그렇게 방치해두고 외곽에다가 그거 혹시 예. 보셨나요? 예, 맞습니다. 네, 그게 현실로 보니까 와 진짜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안타깝죠. 이게 그 동물을 생명으로 보지 않고 네. 물건을 보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생기지 않나 싶고요. 사실 생명이라면은 가장 지켜줘야 되는 가장 최소한의 기본권이 있거든요. 네. 아프지 않을 권리가 아프지 않아야 되고요. 배고프지 않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안전한 거주처가 마련이 돼야 되는데 그런 뜬장 그리고 저희가 보통 뜬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철망으로 돼 있고 네. 공중에 떠 있죠. 대서변 보면 밑으로 떨어지도록. 네. 그러니까 사람이 관리를 편하기 위해 한 거지 얼마나 거기서 있는 애들은 발도 불편하고 생활이 불편하겠어요. 근데 혹시 그런 것도 있죠. 이제 그 식용으로 강아지를 이제 식용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음식물이 저희가 나오잖아요. 식당이나 네. 이런 데서 이제 그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키우는 그런 곳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예. 강아지들이 그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사는 건데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네. 그런 이제 그 보신이라고 해서 이게 몸에 좋다고 생각해서 드시는데 네. 사실 정확히 아셔야 되는 거는 그런 보신탕용으로 이제 길러지는 개들의 네. 사실은 대부분은 그런 식으로 음식물 쓰레기나 사실은 건강하지 않은 음식을 먹고 길러진 애들이고요. 네. 또 거기다가 그런 이제 건강하지 않은 환경에서 키워지기 때문에 많은 양의 항생제라든지 사실 좋지 않은 것들을 막 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병원의 수의사들이나 전문가들이 그런 쪽은 관리에 사각지대고요. 네. 그래서 건강이 전혀 담보되지 않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먹거리고요. 예. 근데 그리고 이제 그것을- 그 반려동물들도 유기된 반려동물들이 상당 부분이 또 그런 그 개고기 시장으로 네. 불법 유통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 드시는 그 뭐 개고기를 꼭 나는 찾아서 먹어야 되고 먹어야지만 몸이 네. 건강해진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참 어쩔 수 없지만 한번 그 개고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유튜브라든지 영상들이나 그런 자료들이 이미 있거든요. 한번 찾아서 보시면은 절대 다시는 먹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강아지를 먹는다는 그런 게 속아서는 먹을 수 있어요. 저희 어릴 때도 그냥 뭐 소고기국이다 이러고서 이제 주신 부분이 조금 있어요. 근데 그거를 예. 먹고 나서 나중에 알게 되죠. 요즘은 사실은 저는 영양 과잉 세대라고 보거든요. 네. 예전에는 정말 못 먹고 뭐 고기가 귀하고 하니까 네. 개고기라도 실제 그 고기이기 때문에 먹었을 때 힘이 나고
뭐 스태미나가 좋아지고 뭐 이런다고 하는 거지만 네. 지금은 누구나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다 먹고 있고요. 그쵸. 예, 굳이 그걸 또 강아지까지, 개들까지 우리가 먹어서 뭐 정말 건강해질까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왜 처벌이 그게 약한 걸까요? 이제 동물보호법이 사실 굉장히 네. 좀 유명무실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이 사실 이제 계기가 88년도 올림픽 때 네. 우리가 보신탕이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외국 이제 동물 보호 단체들에서 네. 굉장히 많이 맹비난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잠시 이제 보신탕들이 네. 보신탕 집들이 대부분 뭐 대로변에서 좀 안쪽으로 들어가거나 네. 그 몇 가지 이제 개선 작업들을 좀 하긴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만들어진 게 동물보호법인데요. 네. 근데 그렇게 졸속으로 좀 만들어지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모호한 문구들도 많고 네. 어떤 동물 학대 행위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질렀을 때 그거에 대한 처벌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약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그래서 가장 사실 문제가 되는 거는 동물을 네. 보호하기 위한 법과 이제 그 식용개와 네. 반려동물의 개는 사실상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렇잖아요. 그쵸. 예, 행복이가 네. 식용개인지 반려견인지 네. 그런 사람이 어떤 시각으로 보냐에 따라 다른데요. 식용개는 그러면은 죽이는 거는 먹기 위해서 죽이는 거는 학대가 아니고 반려동물을 내가 죽이는 건 학대가 된다. 이게 법이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같이 놓고는. 그래서 한쪽을 완전히 없애지 않으면은 아니면 완전히 구별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동물보호법 자체가 굉장히 모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벌 자체를 만약에 동물보호법대로 현재 처벌한다면은 정말 강아지들 개고기 먹고 개고기 소비하거나 강아지를 그렇게 키우고 하는 모든 분들은 다 처벌을 받아야 되죠. 그럼 수많은 범법자들이 생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법을 엄격하게 또 적용을 못하고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개선해 나가서 네. 개고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점점 없애버리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반려동물 문화로 이제 갔을 때 반려동물에게 가해지는 그런 학대행위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동물보호법에서 좀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 그래서 이재명 시장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던 부분이 처벌을 좀 강화하겠다. 예, 맞습니다. 네, 이 부분을 이제 내세우셨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믿으시더라고요. 이재명 시장님이 한다 하면 하는 걸 예. 이렇게 믿으시더라고요. 사실은 이런 처벌들은 굉장히 좀 강화되고 우리가 네. 좀 조심스럽게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도 이제 저는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어릴 때 이제 반려동물 아까 잠깐 그 사람이 반려동물이나 동물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다는 게 네. 어릴 때 그런 뭐 정말 사이코패스라든지 네. 그 연쇄살인마들 그런 사람들이 이력을 잘 추적해 보면은 어릴 때부터 동물을 학대했다든지 이런 이제 학대 경력들이 있거든요. 정말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고 처음에는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자기보다 작고 약한 반려동물이나 동물들을 이제 괴롭히거나 죽이거나 이런 행위를 시작을 해서 나중에 정말 그런 사회적으로 무서운 살인마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부분들을 반려동물들을 이제 뭐 법으로 이제 막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네. 어려서부터 반려동물을 사랑하고 네. 반려동물과 교감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많이 접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거는 사람도 사람과의 교감이나 네. 사람과의 관계들도 좋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반려동물은 그냥 반려동물, 사람 키우는 사람들만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사실상 저는 사회의 일원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런 반려동물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근데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반려동물이 뭐냐 이러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근데 꼭 강아지만 반려동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고양이도 그렇고요. 네. 뭐 사실은 취향에 따라서는 뭐 거북이나 파충류 같은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도 있고 또는 곤충을 키우시는 분들도 있고 하죠. 예. 어르신 분들이 이렇게 이제 애완견을 키우시면 이렇게 이제 예를 들면 치매도 약간 좀 늦춰질 수 있는 예. 그런 환경이 또 보일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는 이미 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 키웠을 때 사람들이 느끼는 스트레스 네.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요. 네. 그 다음에 뭐 혈압이 좀 안정이 된다든지 네. 뭐 심근경색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완화가 되거나 그다음에 치매가 예방된다는 그런 효과들도 있고요. 또 어르신들뿐만 아니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어렸을 때부터 반려동물을 많이 접한 네. 애들과 접하지 않은 애들을 봤을 때는 아토피라든지 그런 네. 천식이라든지 이런 알러지성 질환들이 반려동물을 같이 어렸을 때부터 접한 애들이 훨씬 더 건강한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좀 잘못 알려져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좀 안타까운데요. 뭐 사람들이 이제 알러지가 있다든지 이럴 때
가면은 이제 많이 조언을 받는 게 강아지부터 없애라. 강아지가 문제니까. 네, 저도 그 예. 소리는 들었어요. 예, 근데 네. 사실은 어렸을 때 그런 강아지나 이런 그 자연 환경을 접하지 않아서 생기는 게 알러지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계몽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고양이 관련돼서는 또 많이 잘만 알려져 있는 게 톡소플라즈마라고 하는 네. 기생충이 있기 때문에 임신부나 여성분들은 고양이 키우면 절대 안 된다. 아니면 임신했을 때는 고양이는 버려야 된다. 네. 다른 곳에 버려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또 버려지는 경우들도 상당히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네.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정보들이 좀 제대로 그런 이제 올바른 정보들이 좀 제대로 네. 전달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수의사회라든지 이런 데서 네. 저희가 해야 될 역할들은 네. 그렇게 잘못 알려진 부분들을 좀 많이 제대로 알려드리고 반려동물과 키우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네. 좋은 점들을 많이 부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사실은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 것들도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울 때 사실 애를 키우는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웃에게 네. 피해를 주지 않아야 되고 네. 최소한의 갖춰야 될 에티켓들이 있거든요. 꼭 목줄을 하고 산책을 한다든지 네. 대소변을 봤을 때는 본인이 스스로 다 치운다든지 네. 그다음에 그 반려동물들이 사람들한테 뛰어들거나 물지 않도록 네. 기초적인 그 사회화 교육 같은 걸 해야 된다든지 네. 이런 부분들이 또 같이 갖춰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지금 지자체별로 관공서에 전문 인력이 있나요? 예를 들면 이제 수의사 같은 분들. 예, 대부분 지자체 이제 수의사 인력들이 전문 인력들로 네.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수의 제도라고 해서 네. 공중방역 수의사라고 하는 이제 수의사 면허증을 획득하고 네. 이제 의사들이 이제 의사로서 이제 복무를 대신하게 돼 있는데요. 그거와 네. 마찬가지로 3년간 수의사들이 이제 공중방역 수의사로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자체에 따라서 그런 지금 최근에 터지고 있는 구제역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AI 같은 그런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그런 것들을 하는 이제 지자체들도 있고요. 현재 성남 같은 경우에는 그런 AI 어떤 새 농장이라든지 닭 농장이라든지 그런 구제류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네. 동물 등록제라든지 그다음 동물 보호 활동에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성남 살지만 이제 이재명 후보님께서 그동안 이재명 후보님들이 하신 말씀은 꼭 지킨다. 예. 예, 그래서 시민들과 약속은 다 지켜나가셨던 분이라고 성남시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네, 지금 보면은 이제 저희가 오늘은 이제 그 반려동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성남은 지금 살기 참 좋은 동네죠. 저도 이제 원래 강남 쪽에 살다가 네. 성남 시민이 된 지는 한 7, 8년 정도 됐는데요. 네, 예, 정말 좋은 환경인 것 같습니다. 탄천도 있고, 네. 그다음에 공해도 적고, 교통도 편리하고요. 저는 네. 근데 사는 곳보다도 이렇게 보는 복지 부분이나 그렇죠. 예. 네, 이런 분야에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안전한 그런 손길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런 여러 가지 복지나 이런 정책들이 다른 곳에서 먼저 해보지 않은 네. 복지 정책들을 좀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게 성남으로 알고 있고요. 네. 저도 성남 시민으로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후보님께서 이번에 8대 공약을 이렇게 내세우신 건 성남은 일단 다 완벽합니다. 어린이, 청소년, 노인. 그 이후에 공약을 약속하셨던 부분이 이제 예, 이제 반려동물이죠. 반려동물까지 예, 네. 그게 확대된다고 보이는데요. 네, 굉장히 저는 바람직한 부분들이고 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저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자, 저희가 이재명 후보님 후원회를 하고 있어요. 다 아시죠? 다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는 거 아니에요? 1,000원부터 1,000,000원까지라는데. 1,000원만 해주세요. 제가 오늘 조금 재미없었죠. 아니요. 저는 굉장히 좋았는데요. 근데 저도 오늘 생각해 본 게 고양이를 한 마리 키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때요? 다음 방송에 고양이를 이렇게 어떨까요? 고양이는 사실 네. 이렇게 낯선 거나 불이 발견 환경 싫어하거든요.
고양이는 데려오시면 불빛 보면 확 뛰어오지 않나요? 예, 싫어해요. 그래서 그 밖에 데리고 나가신다든지 네. 물론 그런 산책을 좋아하는 고양이들도 있긴 하지만 네. 대부분 강제로 이렇게 외부에 나오는 건 굉장히 싫어하니까 갑자기 방송에 데리고 나오신 거는 추천되지 않고요. 제가 한 가지 질문 예. 드릴게요. 이제 집을 들어가는데 맨날 문 앞에 서 있는 검은색 고양이가 있어요. 길고양이겠죠? 아, 예. 근데 이렇게 거기서 누가 항상 밥을 주시나 봐요. 예. 근데 이제 주지 말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예. 두 분이 싸우시는데 결국에는 조금씩 주셔서 지금 한 5년째 제가 보고 있어요. 예. 겨울이 지나면 아 그래 너 겨울 참 이번에 잘 지냈다 이렇게 하는데 그 고양이가 저를 보고 이렇게 죽은 척하는 거는 왜 그러는 걸까요? 죽은 척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양손 무겁게 하고 예. 집으로 가요.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 앞에서 그 고양이가 이렇게 쭉 뻗어 있는 거예요. 아, 죽은 굉장히 것처럼. 편하게 있는 걸. 아니요. 편한 게가 아니라 그냥 눈도 이렇게 감고 무슨 쥐약 먹은 것처럼. 그거는 제 생각으로는 이제 사람들 손길에 익숙해지고 네. 사람들 만나는 거에 완전히 순화가 돼서 별 경계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길고양이라면은 조금만 가까이 가면 벌써 딱 경계를 하고 도망가거나 네. 이제 숨을 곳을 찾는 게 기본적인 특성이거든요. 근데 아마 그렇게 늘어지게 아마 쭉 잠을 자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잠이 아니고요. 예. 그 고양이가 정말 저는 지약을 먹은 줄 알았어요. 아, 그 주위에 누가 지약을 놔서 그거를 먹었구나. 그렇게 하고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가는 길은 먹고 싶은 거 맛있게 먹고 가라고 제가 예. 얼른 올라가서 예, 그 북어포 같은 거 있죠. 예, 그걸 갖고 내려왔어요. 예, 그랬는데 벌떡 일어나요. 예. 그게 한마디로 영리한 거죠, 그쵸. 고양이가. 그러니까 낚이셨네요. 예, 고양이. 고양이. 근데 그 고양이가 강아지보다 영리한가요? 글쎄 이게 영리하다 이런 거 따지는 그거를 차이점이 이제 굉장히 극명하기 때문에 네.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아지는 사실 사람과 네. 굉장히 친근한 동물이고 네. 어쨌든 사람에 굉장히 의존적입니다. 그래서 집에 가면 항상 이제 반겨주고 네. 이러는데 고양이는 약간 사람에 의존적이보다는 좀 친구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공간에 살기는 하지만 우린 같이 친구지 너와 내가 이렇게 상하관계라든지 꼭 이렇게 너무 따르거나 하지 않거든요. 그게 또 네. 고양이 매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혼자 사신다든지 정말 네. 이제 바쁘게 사시는 분들은 강아지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집에 혼자 놔두거나 오랫동안 계속 있게 되면은 정말 극한 공포심을 느끼게 되거든요. 사람하고 너무 친근한 동물인데 사람이 없게 되면은. 근데 고양이들은 사실 좀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이나 또는 이제 좁은 환경이나 고양이들은 또 대소변도 자기가 스스로 가리고 네. 이제 혼자 청결을 잘 관리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소음도 내지 않고요. 짖지도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은 고양이를 좀 키워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미 네. 강아지 숫자보다 고양이 숫자가 훨씬 더 많아요. 지금 그러면은 그 고양이도 그 입양이 가능한 건가요? 반려동물로서? 성남시에도 지금 있나요? 성남시에도 그런 캣맘 캣데디 협회라는 네. 그 시민 보호 그 시민 단체가 네. 운영되고 있고요. 캣맘 캣데디 협회에서는 그런 유기 고양이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유기 고양이들이 길고양이들이라는 애기들이죠. 네. 걔네들을 이제 어미 고양이가 이제 못 돌본다든지 네. 뭐 이랬을 때 그런 고양이들을 이제 걷어다가 일단 1차 보호를 해서 나중에 입양하는 그런 그 활동들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남 시민분들은 캣맘 캣데디 협회라는 걸 네이버 네. 카페나 이런 데 찾아 들어가시면은 네. 거기를 통해서 입양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입양하는데 혹시 필요한 뭐 아마 거기서도 입양할 때 기본 조건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네. 아주 높게 돼 있지는 않으니까 네. 누구든지 이제 신뢰만 할 수 있다면은 왜냐하면 이제 어떤 경우 정말 드물긴 하지만 입양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그렇게 가져가서 네. 되판다든지 네. 아니면은 뭐 정말 이상한 사람은 강아지들도 입양해서 개고기 쪽으로 넘긴다든지 이런 분들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점점 그런 기준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네. 뭐 선량한 시민이시고 뭐 충분히 입양하고 싶은 의지가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다 입양이 가능하실 겁니다. 근데 저는 이쁜 거 입양하고 싶던데. 이쁜 것도 있나요?
다 이쁩니다. 그 근데- 털 많은 거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네. 그거 뭐지? 털이 아예 없는 게 유행이라고. 근데 걔네들은 상당히 키우기가 쉽진 않아요. 피부가 너무 얇고 네. 스핑크스라고 하는데요. 아, 네. 예, 굉장히 피부가 약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키우기가 좀 어려운 까다로운 품종이고요. 뭐 사실 길에서 다니는 우리가 고양이들은 코리안 쇼트헤어 이렇게 많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단모들이죠. 그래서 털이 좀 긴 애들은 사실은 다 외국에서 들어온 그런 품종 고양이들이 네. 뭐 우리 코리안 쇼테어랑 교배해서 잡종으로 태어났거나 네. 또는 걔네들이 이제 집을 나가서 밖에서 이제 그냥 발견되는 경우들이 덜어 있는데 네. 털이 많거나 이제 긴 애들은 사실상 좀 드문 편입니다. 유기묘로서는. 근데 이제 아까 그 밥 주는 문제 가지고 좀 이제 네. 다투는 걸 보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굉장히 좀 중요한 정책들이고 네. 지금 수의사에서도 많이 신경 쓰고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네. 사실 길고양이 문제들이 어느 시도나 지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고양이들은 그 뭐 어느 정도 좋은 먹거리랑 안전한 장소만 제공이 되면은 네. 굉장히 번식력이 강하기 때문에 네. 많이 새끼를 납니다. 하루 1년에도 한 20마리까지도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먹거리만 충분하다면은 계속 새끼를 낳기 때문에 걔네들이 길에 이제 고양이들이 너무 많아지겠죠. 네. 이제 그런 문제들이 생길 텐데 그래서 지금 외국에서 성공 사례고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또 성남시에서 이미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정책들은 TNR이라는 정책이 있습니다. 그건 Trip and Neutering and Return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길고양이들을 잡아서 중성화 수술을 한 다음에 다시 방사를 그 자리에 해주는 건데요. 네. 고양이들은 자기의 영역이 있거든요. 네. 자기가 지키고 있는 그 영역에 고양이가 한 마리가 있으면 다른 고양이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개체가 계속 유지가 되거든요. 근데 걔네 길고양이들한테 밥을 주지 않으면은 네. 결국에는 걔네들이 이제 쓰레기통을 뒤지게 되고요. 네. 또 더 이제 어지르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중성화 수술돼 있는 그래도 건강한 고양이가 그 개체를 그 지역을 지켜주게 되면은 네. 다른 고양이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더 이상 고양이가 늘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걔네들은 중성화 수술을 했기 때문에 네. 고양이들이 뭐 가끔 밤에 막 이상하게 울고 네. 막 이런 것들은 그거 많이 들었어요. 예, 사실은 발정 행동들이기 때문에 중성화 수술이 안 돼 있어서 나타나는 거라서 중성화 수술을 해서 걔네들이 건강하게 유지를 해주면은 더 이상 고양이가 늘어나지 않고 그 지역이 이제 안전하게 이제 지켜질 수 있죠. 그리고 그런 길고양이들이 또 쥐를 잡는다든지 네. 또 유익한 일들을 해주기 때문에 반드시 나쁜 그 동물들은 아니죠. 아, 그러면 지금 가장 급한 게 중성화 수술이 예, 이미 급하네요. 예, 성남시에서는 굉장히 네. 과거 거의 우리나라에서 처음 그 TNR이 시작할 때부터 네. TNR 정책들이 도입이 돼서 성남시 네. 수의사회랑 이런 지자체 같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네. 동물을 보호해야 된다는 거 있잖아요. 예, 자, 이거 아이들이 진짜 이렇게 초등학교부터 이걸 아이들이 좀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동물보호 교육이 과거에는 거의 없었는데요. 네. 3년 전부터 이제 동물보호 교육에 대한 네. 것들을 동물병원 협회나 네. 그다음에 동물보호단체 카라라든지 이런 네. 동물 몇몇 단체들에서 정부와 같이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제 동물보호 교육에 대해서 교육을 전문적으로 시키실 수 있는 네. 수의사분들이나 아니면 강사분들이 네. 학교에 가서 원하는 학교에 이제 동물보호 강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제 그런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동물들도 지켜야 되는 우리가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알게 된다면은 네. 사실은 동물을 아끼는 애들이 네. 이웃에 이제 자기 친구라든지 또 사람들을 해치거나 그렇게 낮게 생각하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보호 의식들을 굉장히 좀 더 높게 우리가 가져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려서부터 그런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혹시 야생 너구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야생 너구리요. 네. 성남에도 탄천이 있어서 네. 야생 너구리들이 살고 있거든요. 근데 네. 너구리도 뭐 지역 생태계 일원이기 때문에 굳이 뭐 너구리를 우리가 뭐 해치거나 이럴 필요는 없는데 좀 주의하실 거는 이제 너구리가 광견병을 옮길 수 있는 위험성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이제 광견병들이 그 우리나라 경기 북부 지역에서 네. 우리나라는 그 휴전선 있잖아요. 네. 휴전선에서 아직도 광견병 관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네. 휴전선에서 넘어온 야생동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광견병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네. 재작년에 이제 경기 남부 지역에서 광견병이 발생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대부분 야생 너구리를 통해서 네. 매개가 됐다고 현재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너구리를 봤을 때 뭐 사실은 애기 너구리들은 되게 귀여워요. 네. 되게 귀엽고
또 사람 손을 타면은 애들이 또 사람들 따르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대부분의 야생 너구리들은 사실 사람 손을 이제 싫어하고 사람을 접하는 걸 싫어하는데 그런 걸 이제 무리하게 괜히 너구리를 좀 멀찌감치서 보시는 거는 괜찮지만 괜히 만지려 한다든지 아니면 새끼 너구리가 있는 걸 귀엽다고 이거를 잡으려고 하시면 어미 너구리가 공격을 하겠죠. 그래서 그 너구리를 이렇게 물리게 되면은 광견병이라는 게 걸릴 위험성들이 생기게 되는데 광견병은 사람에서도 굉장히 목숨을 잃을 정도로 위험한 질병이기 때문에 절대로 야생 너구리를 직접 잡으려고 하신다든지 그런 행위들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져도 그럼 안 되는 건가요? 예, 안 됩니다. 먹이도 안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 성남에 너구리 말고도 어르신들이 이렇게 뭐 어떤 동물이 다닌다고 하는데 그게 이름이 고라니도 네, 있고요. 고라니요. 예, 백로도 있고 탄천에 굉장히 생태계가 좋거든요. 거기는 네. 물고기 어류들도 굉장히 많고 네. 그렇기 때문에 백로나 뭐 그 원앙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오리라든지 야생 오리라든지 이런 애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탄천변을 걷다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자연 생태계를 볼 수 있는데 정말 유일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게 혹시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어떤 피해는 안 주나요? 요즘 뭐 그 조류독감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일부 우려가 있긴 한데 성남에 있는 그런 조류나 이런 것들 숫자가 워낙 적기 때문에 예, 그런 거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예전에 제가 그 율동공원인가? 예. 거기 지금도 보면은 이렇게 야생 오리가 되게 많아요. 이렇게 때를 지어서 막 다니잖아요. 그 오리는 가져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생 오리 알을요? 네, 야생 오리 알을 가져가는 사람들은. 그럼 어미가 아무래도 많이 찾겠죠. 그렇죠. 그리고 글쎄 야생 오리 알은 그러니까 이게 수학적으로 봤을 때는 안전한 식품은 아니거든요. 야생동물에서 나오는 식품들은 어떤 기생충이라든지 어떤 전염병을 옮길 수 있는 인수공통 전염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인수공통 전염병인 거는 사람과 반려동물이나 동물 간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질병들을 얘기하는데 그런 게 관리가 안 돼 있는 야생 동물이나 양평 동물과 관련된 뭐 알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을 먹는 행위는 상당히 위험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뱀 같은 것도 이제 잘못 잡아먹으면은 기생충, 뱀이 가지고 있는 기생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건강에 오히려 악화가 나빠지거나 심한 경우 생명을 잃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야생동물은 그냥 지켜보시는 걸로만 우리가 만족을 해야지 잡으려고 하거나 예, 우리가 그렇게 수렵 활동을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이 예전에 저도 봤거든요. 그 오리알이 건강에 좋다면 깨서 그냥 바로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되게 위험한 행동이시죠. 그렇죠. 날계란도 사실은 살모넬라라고 하는 그런 세균이나 이런 거에 오염됐을 가능성들이 있어서 사실 상당히 주의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날 음식을 먹는다든지 특히 이제 야생에서 그런 그 동물이나 식물들을 그냥 드신다든지 하는 거는 상당히 건강에 위험이 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한 말씀을 저희가 들었어요. 너무 잘 알려주신 것 같아요. 맞죠? 정말 우리가 필요한 그런 말씀들을 다 해주셨어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함께 이재명 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며, 네, 선생님 원장님께도 너무 감사 인사 말씀드릴게요. 선생님 어떻게 마지막 인사 저도 말씀 이렇게 좀 중요한 부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저도 이렇게 불러주셔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요. 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동물 복지나 사람 복지도 중요하겠지만 동물 복지가 잘 되는 나라가 사람 복지도 완벽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동물 복지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우리 후보들이 정책들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그걸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여러분들이 꼼꼼히 검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남일이 아니죠. 이번 그 선거가 남일은 아니에요. 저희 이제 앞으로 일이죠. 그래서 이제 젊은 청년분들도 다 동참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예, 이번 경선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가 아주 중요한 사실 지난 3년간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나요? 3년 이상이죠, 사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제대로 된 우리 그 대통령을 뽑고 후보가 나와서 이런 동물 복지뿐만 아니라 사람 복지나 우리 산적한 많은 문제들을 정말 통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우리나라를 이끌어주시고 리더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이 후보님 아니실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럼 저희는
이제 원장님께서 이렇게 인사도 해주시고 또 오늘 제가 방송을 또 처음이어서 조금 많이 서투른 점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좀 시간이 좀 어떠셨는지 혹시 오늘 아직도 이거 안 하신 분 있으시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하루 남았습니다. 국민경선 선거인단 2차 모집이에요. 꼭 귀찮으시더라도 하셔야 돼요. 저희 대한민국이 달린 일이죠. 예, 네. 1분만 투자를 하세요, 본인의. 네, 1분. 네. 1811에 1000번이 제일 쉽습니다. 네. 꼭 등록하셔야 됩니다. 네. 끝으로 오늘 이재명 TV, 이재명은 합니다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도입돼 있어서 네. 개 강아지들은 의무적으로 그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등록 방식이 마이크로 칩을 삽입하는 방식과 그다음 네. 목걸이를 그냥 장착하는 방식 이렇게 좀 네.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 칩을 삽입한 경우는 사실은 반영구적으로 이제 네. 그 등록 번호를 갖게 되는데 네. 이제 목걸이를 장착하는 경우는 사실 목걸이는 누구한테나 이렇게 씌워주면은 걔가 A라는 애가 다시 또 A가 되고 그쵸. 예, 계속 바뀔 수 있잖아요. 네. 뭐 품종에 따라서 거의 다 애들이 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보험을 들었을 때 한 마리로 보험을 들고 여러 마리가 보험 혜택을 받는 그런 이제 모럴 해저드라고 하죠. 그런 이제 문제들이 발생할 위험성들이 상당히 높고요. 아니면은 이제 애견들도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주민등록증이 나온다면 못 속이지 않을까요? 근데 미용을 해보면은 거의 다 네. 비슷합니다. 보호자들 빼고는 비슷하게 네. 생긴 애들을 알아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사실 동물병원에서조차도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만약에 비슷한 애들이 왔을 때 보호자가 이제 걔가 맞다. 근데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마이크로칩이라든지 정말 그런 인식 수단이 없으면은 보호자 말을 믿어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미용을 해서 좀 바뀌었다든지 이렇게 말씀하신다면은 그래서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게 그 어느 개가 어느 동물이 어느 동물인지 이걸 다 정확하게 이제 인식할 수 있는 인식 수단인데요. 사실 마이크로칩을 제외하고는 현실적으로는 그런 뭐 생체 인식, 바이오 인식이라고 그러죠. 사람들은 뭐 홍채라든지 뭐 지문이나 이런 거 가지고 인식하기도 하는데 동물에서 그런 인식 수단들이 아직은 발달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가장 빨리 도입할 수 있는 거는 마이크로칩이 맞습니다. 근데 안타깝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처음에 이제 동물 등록제를 도입할 때 마이크로칩이 아무래도 좀 침수적인 행위가 되고 아이들이 좀 아플 수도 있고 일부는 이제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있어서 일부 보호단체에서 그 마이크로칩 시술만 하는 걸 극력히 반대해서 마이크로칩 시술 외에도 목걸이라든지 다른 걸 이제 허용하게 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물 등록제가 좀 실효성이 좀 많이 떨어지게 됐죠.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동물 등록제는 고양이까지 확대가 되고 마이크로칩으로 단일하기로 정부에서는 일단 그 안을 가지고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아직 그게 이제 이제 말로만 했던 거지 아직은 이제 지켜지지 않은 그게 아직은 부분이죠. 이제 정확히 몇 년도부터 마이크로칩으로 단일화한다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되진 않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인프라나 이렇게 완전히 갖춰줘야지 사실은 보험이라든지 애견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질 수 있는 토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거에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데 찾아보시면 마이크로칩을 했을 때 애들이 뭐 발작을 한다든지 뭐 마이크로칩이 딴 데 가서 무슨 병을 일으켰더라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좀 위험부여서 많이 다니는데요. 사실은 마이크로칩은 그 반려동물이 굉장히 선진화되어 있는 영국에서도 20년 전부터 시술하고 있는 방식들이고요. 사실 영국에서도 수년간 마이크로칩에 대한 부작용들을 조사했을 때 거의 무해하다. 위해성이 거의 없고 그 다음에 반려동물을 잊어버렸을 때 찾을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수단이다라는 게 밝혀져서 영국 수의사 협회에서는 마이크로칩 시술을 100% 권장하고 있고요. 일부 이제 뭐 마이크로칩을 시술했을 때 그 부위에 뭐 종양이 생긴다든지 이런 좀 유언 비어들이 있는데 사실상 그거는 이제 실험 동물에서 종양을 만들기 위한 쥐라든지 조그만 동물에서 마이크로칩을 넣게 되면은 그거는 다 종양화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강아지들처럼 큰 동물에서 마이크로칩은 굉장히 작은 이제 이물질이고 들어갔을 때 문제를 안 일으키도록 다 바이오 코팅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주를 방지하는 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예전에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사람들은 그 뜻을 이제 절개를 해서 이제 그 예. 칩을 넣고 다시 이제 꼬맨다고 들었어요. 그렇진 않고요. 이제 마이크로칩은 이제 주사기 같은 기구를 네. 통해서 넣게 돼 있는데요. 칩 크기는 이제 쌀알 정도 네. 크기고요. 그래서 마이크로칩이 어떤 안에 전기 장치나 뭘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자장을 일으키는 장비를 갖다 대면은 거기서 고유의 번호를 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마이크로칩에서 고유 번호를 가지고 네. 개체를 인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주민등록 번호처럼 강아지가 고유의 번호를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주의하실 거는 그 고유 번호에는 사실은 개인 정보가 들어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보호자의 전화번호라든지 네. 보호자 이름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 고유의 번호에 맞춰서 인터넷이나 정보의 시스템에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호자분들이 마이크로칩 시술을 하셨으면은 반드시 그거를 이제 동물 등록제 시스템에 들어가서 동물 등록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보호자가 바뀐다든지 그럴 때는 그 보호자를 또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 절차들을 해주셔야지만 사람들 주민등록 관리하는 것처럼 반려동물들이나 우리 동물들도 정확하게 개체 관리가 되겠죠. 근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오늘 반려동물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이재명 TV를 함께 진행하게 될 김나나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TV가 어떤 목적이냐, 어떤 의미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 채널 이재명 TV는 이건 뭐?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맡게 될 프로는 나나의 이재명은 합니다랍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분을 초대했는데요. 궁금하시죠? 근데 되게 미남이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한국 잠시만요. 성남시 수의사회 회장님 되시고, 네. 성함이 김현우입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하나 씨. 네. 예. 원장님 소개를 원장님께서 직접 해주시겠어요? 예, 저는 성남 그 서현동에서 동물병원을 하고 있고요. 일반 동물병원하고는 달리 저희는 2차 진료 동물병원이라고 그래서 일반 병원에서 치료하기 어렵거나 뭐 수술이나 그 중환 환자들을 위주로 의뢰받아서 보는 전문 병원입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성남시에 한 80여 개의 동물병원이 있는데 전체 동물병원을 대표하는 성남시 수의사 회장직을 맡고 있고요. 그다음 과거 한 5년 전에는 제가 10년 정도 동물병원 협회에 관련된 학술위원장 일을 하다가 현재는 한국수 임상포럼이라는 학술 임상단체를 만들어서 회장직으로 또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특별한 분이 저희 이재명 TV에 함께 해주셨네요. 진짜 감사드립니다. 예, 불러줘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제 경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 하셨죠? 예, 저도 했습니다. 네, 저도 했는데 제가 두 번째 욕심이 나서 두 번째를 걸었습니다. 근데 등록이 안 된다고 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정확하군요. 네. 어떤 분은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계속 해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저도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진짜. 자, 여러분 다 하셨죠? 자, 얼마 남지 않았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민 경선 선거인단 2차 모집 3월 2일 화요일 10시에 마감합니다. 1811 1004번이나 또 1811 1000번. 저는 근데 1811에 1000번이 쉬운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그 번호로 했는데요. 네. 한 1분 정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하는데. 예. 네. 근데 어르신들은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도 1811에 1000번으로 지금 당장 전화 주세요. 네. 오늘은 저희가 수의사협회 이제 선생님이 오셨는데 예. 이제 동물에 대한 이제 그런 이제 안전한 이제 유기견도
반려동물 제가 2014년도에 천안에서 예. 그 반려동물 축제를 1회를 홍보를 예. 했어요. 예. 근데 이제 그때 정말 강아지는 다 본 것 같아요, 거기서. 근데 혹시 그때 오셨나요? 그때는 참석을 하지 못했고요. 네. 저는 작년에 성남에서 반려동물 문화축제가 5월 7일 날 성남 공설운동장에서 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행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아, 작년에요? 예. 아, 그러면 이제 그 행사는 어떤 이제 목적 이런 거였죠? 그때 행사의 주 타이틀은 반려동물들도 이제 하나의 가족이다. 네.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그런 주제로 네. 저희가 행사가 개최됐었고요. 당시에 반려동물 여러 가지 뭐 먹거리라든지 즐길거리, 뭐 놀거리 이런 것들도 있었지만 네. 그때 저희가 굉장히 집중적으로 그 행사를 했던 거는 반려동물 식용금지, 그러니까 개고기를 먹지 말자라는 네. 그런 공익 캠페인과 그다음에 반려동물들 이제 유기견들을 이제 입양해서 네. 가족으로 맞이하자는 그런 캠페인을 많이 했습니다. 아, 당시 이재명 그때 현 시장님께서는 네. 키우고 계시는 행복이를 데리고 나와서 아, 예, 네. 그 시민들께 인사하고 소개하셨는데 굉장히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저는 아직 근데 행복이를 보지 못했어요. 아, 그러세요? 네. 네. 성남시청에 가시면은 행복이가 넓게 살고 있는 집이 있거든요. 네. 예, 저희 집보다 크더라고요. 그거는 봤는데 이제 갔더니 훈련 중이라고. 아, 예, 그렇죠. 네. 예. 근데 이제 행복이 같은 경우는 진짜 행복한 거죠. 그렇죠. 정말 행복이는 어떻게 보면은 운이 좋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행복이는 원래 2004년도에 네. 2004년도에 그 한 동물보호단체에서 이제 식용견 농장에서 구조한 애기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시장이 그런 얘기를 들으시고 네. 11월 달에 그 행복이를 순수 이제 입양을 결정하셔서 성남시청의 그 우리 공식 마스코트처럼 네. 현재 활동하고 있고 많은 이제 어린이들과 시민들이 와서 행복이를 보시고 많은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근데 그와 비슷하게 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님께서 이제 진돗개를 선물을 받으셨다고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이쁜 강아지 5마리를 낳았는데 지금 그 아이들을 두고 이제 삼성동으로 가셨다고 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사실 좀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박근혜 그 전 대통령처럼 네. 정말 공적인 부분이 많은 분들이 이제 보는 앞에서 이렇게 그 강아지나 생명들을 쉽게 버릴 수 있다는 거를 보여준다는 거는 정말 옳지 않은 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외국이나 이제 많은 그런 그 대통령들이나 고위직들을 보시면은 뭐 퍼스트 독, 퍼스트 캣 이런 것처럼 퍼스트 레이디처럼 항상 이제 백악관에 사실은 뭐 백악관에 들어간다든지 그런 청와대에 들어간다고 해서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게 아니고 원래 같이 자기가 키우던 반려동물들을 같이 백악관이나 이런 데 가서 그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당연히 퇴임하면은 다시 가정으로 데려가는 게 기본적인 이제 문화이자 에티켓이라고 보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 취임 과정 중에 그 임기 중에서 그 애들을 아마 입양 받으시고 아마 입양이라고 생각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상징성. 예. 그리고 나서 그렇게 좀 매몰차게 그 마당도 있고 키울 수 있는 충분한 공간도 있으면서 그렇게 가셨다는 거는 저희로서는 좀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참 제가 봐도 냉정한 것 같아요. 그런 아이들, 조그만 아이들을 두고 그냥 본인만 이렇게 딱 가셨다는 게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조금 이렇게 많이 악글들이 많이 올라오죠 지금 그 네. 이유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저는 이제 반려동물이나 동물처럼 그런 약자들을 대하는 태도들에서 그 사람들의 인품이나 성격들을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린 나이나 좀 참 그 어렸을 때나 이런 시절에 동물들도 많이 접하고 동물들도 소중한 생명이고 아껴야 된다는 거를 잘 배워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재명 시장님을 이제 정말 이렇게 관심 갖고 이제 지켜봤던 게 믿음이 있는 게 뭐냐면 자신이 한 말은 꼭 이제 지키는 분이시더라고요. 예, 근데 요번에 그렇죠. 이제 8대 공약 중에 이제 동물보호법을 좀 이제 뭐 더 이제 넓히겠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물 보호가 지금 현재 성남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조금 괜찮은 편인가요?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네. 좀 미흡한 편입니다. 서울시나 다른 곳에서 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보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재명 현 시장님이 많은 이제 이쪽을 좀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좀 반대 세력이나 아직은 이쪽에 대해서 공감대를 충분히 얻지 못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좀 일부 있으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반려동물 뭐 놀이터라든지 네. 그다음에 뭐 공원이나 또는 이번에 이제 유기동물 그 보호시설이 네. 시에서 운영하는 유기동물 보호시설이 원래 건립 계획이 다 있었다가 그 부분들이 일부 지역 주민과 일부 이제 성남시 의원의 반대로 무산이 됐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일들은 좀 안타깝죠. 이미 뭐 서울 같은 경우에만 하더라도 반려동물 놀이터가 4곳이나 생기고 네. 예, 이런 반려동물에 관련된 복지나 이런 부분들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성남에는 그 탄천에 그냥 네. 작은 그 반려동물 좀 놀이터라고 할 수 없는 그냥 약간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 작은 운동장이 있는 거 말고는 탄천하고 한 군데 더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탄천반을 따라서 한 4개 정도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 약간 사실은 시험적으로 좀 운영된 거고 좀 더 넓은 공간에 반려동물들과 사람들이 안심할 수 있게 뛰어놀 수 있는 훨씬 더 큰 공간이 필요한데 네. 거기 많은 예산이 사실 드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일부 시민들은 반려동물에 대해서 그렇게 쓰는 게 돈이 아깝다. 네. 다른 데 써야 되지 않냐. 우선순위의 이제 문제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현재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전체 이제 가구의 20-30% 정도 이르고 네. 많은 부분들이 이제 그런 이제 사람들의 인식들이 점점 네. 이제 좀 높아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동물원이나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정말 그냥 동물들을 가둬놓고 네. 고통 속에서 있는 동물들을 보는 거를 즐기는 거였다면은 지금은 사실 조금 더 자연적인 생태계에서 동물들이 정말 원래 생활 환경을 그대로 재현해서 하는 거를 본다든지 그런 네. 부분들이 좀 학습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또 어쨌든 그런 동물들을 뭐 인위적인 공간에 가둬 놓고 사람들이 관찰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연 환경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기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시장님이라면 가능할까요? 뭐 성남엔 아직 동물원은 없으니까요. 네. 이재명 시장님께서 이번에 이제 보면은 동물보호 8대 공약으로 발표를 하셨어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 생명이다. 그거는 어린 아이들도 다 알고 있는데 저희 어른들이 이제 지키지 못하는 그런 행동이죠. 근데 정말 보면은 이렇게 강아지가 눈빛으로 정말 이렇게 막 불쌍하게 쳐다볼 때가 있어요. 예, 네, 그럴 때 좀 집에 가서 뭐를 가져다가 주고 싶어도 이제 주위 분들이 고양이도 그렇고 밥을 주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길고양이 말씀이시군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참 안타까운 점이 많아요. 근데 이제 이재명 시장님께서 만약에 이번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 생명이다. 그리고 이제 의료보험 혹시 복지법도 이재명 시장님께서 이제 개선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예. 그건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물 의료보험은 저희도 이제 아플 때 네. 병원에 갈 때 어떤 큰 부담을 갖지 않잖아요. 네, 이제 반려동물이 아프게 되면 저도 이제 본업으로 동물병원을 하고 있지만 네. 그 보호자분들이 많은 부담을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래요. 예. 근데 이렇게 보면은 근데 어떻게 보면 저도 솔직히 지금 남동생이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자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게요? 답글 올려주세요.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게요? 남동생한테? 적금 하나 깨라. 아니요. 아니요. 접근 하나 깨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랬어요. 남동생한테 차라리 나를 키워. 그랬어요, 제가. 왜냐면 그 부담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동물병원의 예방 그 접종이랑 이제 뭐 이런 간식거리 하며 그다음에 어디 아프면 이렇게 다녀야 되는 이제 그런 게 조금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조금 이제 이게 우리나라랑 외국 상황하고 좀 많이 다른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국민 건강보험이 굉장히 잘 돼 있고 네. 전 국민이 다 의료보험비를 또 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매달 사실은 아프지 않더라도 항상 의료보험비를 내고 있고 네. 그런 부분이 공적보험이 워낙 커버가 잘 돼서 병원을 간다든지 약국에서 약을 먹거나 했을 때 본인의 네. 부담금들이 거의 대부분 한 10% 정도 내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일반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시면은 뭐 사실 10,000원이나 20,000원 정도 내에서 네. 진료를 받으시는데 그거는 사실은 10만 원, 20만 원 정도가 이미 내진 겁니다. 그걸 이제 그런 이제 국민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반려동물 쪽에서는 이제 그런 전체적으로 그 동물 공적 보험을 도입하기에는 쉽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왜냐하면 외국도 그렇게 하고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거는 모든 동물 키우는 사람들이 그럼 다 등록이 돼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동물이 아프지 않더라도 그거를 또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그런 그 법적 구속력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공적 보험이 만들어지긴 좀 어렵지만 네. 이제 사적 보험, 사보험이죠. 우리도 실비보험이라든지 그 뭐 생명보험이라든지 이런 걸 드는 것처럼 그런 사적 보험은 좀 만들어 활성화될 필요가 있고 외국도 이제 사적 보험들은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국민건강보험처럼 이제 애견도 그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이재명 시장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항상 이렇게 지키시잖아요. 근데 또 행복이도 보면은 딱 저는 보이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건강보험 제도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한 4, 5년 전에 네, 보험 상품 개발하는데 참여를 해서 TF팀에 참여를 해서 같이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좀 이제 난제들이 있습니다. 이걸 해결하려면은 첫 번째 문제가 이제 등록제 문제고요. 사람들은 누구나 이제 주민등록증이 있고 네. 그다음에 주민등록번호를 통해서 그 누가 누군지를 알잖아요. 그다음에 예전에 잠시만요. 예전에 혹시 그 칩을 그 강아지한테 이렇게 심는다고 그런 예. 게 있지 않았나요? 지금 이미 법적으로는 그 동물 등록 반려동물들은 사실 사람들에게 무한한 사랑과 그 신뢰를 주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어느 부분에서는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좀 더 돌보고 좀 접근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지금 모란시장 혹시 아시죠? 예. 네, 제가 어렸을 때 모란시장에 갔을 때 거기서 이제 조금 끔찍한 장면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모란시장을 가봤는데 이제 너무 전과는 확 다르더라고요. 예, 얼마 전에 이제 모란시장 환경 개선 협약으로 이 모란시장 개선 사업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수의학과를 다닐 때 네, 이제 학생이었겠죠. 대학생 때 모란시장을 한번 갔었거든요. 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예, 정말 끔찍한 그런 뭐 모습들을 보고서 이게 어떻게 시장에서 이렇게 할 수 있지? 네, 예,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다시는 모란시장을 가지 않게 되더라고요. 모란시장이 뭐 여러 가지 그 전통 시장이고 네, 뭐 개고기 외에도 다른 좋은 먹거리나 또는 네. 좋은 상품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모란시장이라는 거 자체는 뭐 그냥 개고기 그리고 끔찍한 곳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이제 뇌리에 박히게 됐었고요. 아마 그런 건 저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에 계시는 분들 또 외국에서조차도 모란시장은 잘 알더라고요. 개고기 시장이라고. 전통시장 혹시 있는 게, 그러니까 없는 게 없다라고 이제 많이 널리 알려졌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또 이렇게 반대로 보면 그 이제 강아지, 이제 개 시장 그것 때문에 문제였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냄새도 안 나는 것 같던데요? 예전에 비해? 예, 최근에 이제 그 모란시장 그 가축 상인들하고 네. 협약을 통해서 살아있는 개들을 밖에 전시한다든지 그다음 도살하거나 이런 것들은 금지를 하고 앞으로 단계적으로 그분들이 이제 업종 전환을 하는 걸로 성남시와 이제 협약을 맺고 이런 단계가 지금 추진되고 있고요. 그래서 불과 이제 3월 달부터 벌써 환경 개선 협약으로 네. 그런 개 우리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강아지들 도축하기 위한 그 시설이나 장비 이런 것들이 네. 차차 단계적으로 철거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이제 개고기 판매가 모란시장에서 금지된 건 아닙니다. 현재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이라든지 이런 모법, 더 상위법상의 허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개고기 판매를 법적으로 완전히 금지시키기가 쉽지 않은 편이거든요. 그리고 또 기존에 이재명 시장님은 가능하시지 않을까요? 예, 근데 또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또 상위법들이 또 있고 네. 그다음에 그분들이 해왔던 장기적인 또 업도 있는 거라서 네. 이제 생업을 또 끊게 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접근 방법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어쨌든 개고기를 먹는 인구는 점점 줄고 있고 예전보다 이제 그런 개고기 소비라든지 개고기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굉장히 많이 변했잖아요. 젊은 네. 사람들 중에 개고기 먹으시는 분은 거의 없다고 보는데 어차피 그거는 이제 사양 산업인데 그거를 그분들이 계속 유지하는 것보다는 좀 더 새롭게 더 좋은 좋은 사업체로 이제 전환을 하고 그럼 모란시장 자체 이미지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사람들이 더 많이 찾는 네. 그런 좋은 시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전 지금도 모란시장 가면 정말 옛날의 그런 이제 전통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없어진다면 조금 그렇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이제 환경 개선으로 해서 이제 서울처럼 이렇게 조금 상가 형식으로 예.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개고기 외에도 네. 모란시장에서는 다룰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품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통 음식이라든지 전통 상품이나 훨씬 더 우리가 내세우고 자랑할 수 있고 정말 좋은 상품들을 더 많이 놓고 그다음에 그런 환경도 개선된다면은 많은 성남 시민들과 네. 주변에서도 사랑받는 전통시장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장 문제점이 혹시 그러면은 어떤 문제점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모란시장 말씀이신가요? 네. 사실은 개고기를 판매한다는 네. 가장 중심지입니다. 한국에서. 제가 알기로 가장 크다고 해요. 예, 제가 네. 파악하기로는 1년에 지금 모란시장에서 약 8만 마리의 개들이 거래가 됐었거든요. 네. 예, 8만 마리입니다. 8만 마리. 하루에 몇 마리가 거래가 됐을까요? 그 수많은 생명들이 모란시장에서 그렇게 사라져가고 그런 이런 개고기 유통의 이제 중심지로서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개선된다는 게 굉장히 큰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원장님, 근데 여기서 지금 댓글을 남겨주시는데 돌고래 불법으로 잡지 마시라고. 예. 네, 너무 너무 말씀들이 재밌네요. 그렇죠.